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네.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원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은 제가 뭐 이런 게 어때 그러면 항상 안 한다 그럽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겁니다. 주변에서 하다가요? 말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기사에 낸 다음에 나올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간 분이에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대1로만 전당대회 붙는다 해도 이길 거라 보고요. 오랜만입니다. 이준석 의원. 어제 송원석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를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 등이 대권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 정시 시그널에 이준석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 사람 이름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준석 의원의 여러 전망 중에 실제로 본인이 조언을 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때 전당대회에 출마라고 본인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 이야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것은 진심을 담아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보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임기가 기본적으로는 이번 달 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지만 예.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가 본인의 임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라거나 좀 진취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TK 출신의 송원석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이 되면서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영남 자민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은 조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띄우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도 7월 1일자로 새로운 혁신위를 띄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위원장을 어떠한 인선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주류의 이미지, TK 출신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중도 확장적이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오지 않는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가 본인의 임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하. 그렇다면 예. 저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붙이자 근데 본인 개혁안에 대해서 이런 게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직접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정말로 혁신적인 분이 오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혁신을 완료하겠다, 개혁을 완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기 전당대회가 나오면서 조금씩 이름들이 오르내리니까 조금 약간씩은 국민의힘 내부도 불이 붙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전 대표 다 나올 것 같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안 나온다고 하지만 나올 거고 나온다면 이번에는 이길 것 같다는 전망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돗자리 깔았나요? 예. 이준석 지금 전 후보가 지금 아마 본인 당 일도 굉장히 많이 바쁠 텐데 남부당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지금 이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고 하는데 예. 글쎄 혁신을 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몰라서 지금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방법은 다 나와 있고 국민들이 뭘 지금 개선을 해야 될지 다 나와 있는데 예. 굳이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하는 이유는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끝내기 위해서 저는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관리하면 되거든요. 굳이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30일 날 임기 끝나면 그냥 그만두게 하고 혁신을 띄우겠다는 의미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그 이슈들, 즉 이 탄핵에 대한 탄핵 반대 무효, 그다음에 이제 당무감사 이런 것들이 불편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띄워봤자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 나와서 당권 경쟁을 한다고 한들 과연 국민들이 감동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있는 이 친윤들의 그 시스템, 즉 60명이 이번에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강고한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나와서 뭔가 한들 우리 이 원내는 이런 뜻이다라고 해서 발목 잡아버리면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는 특검 전국이에요. 예. 자, 특검 전국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싸울 겁니까? 아니면 특검 일부를 받아들일 겁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당대표가 누가 된다면 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검에 대해서 그냥 강력히 무조건 반대한다? 예. 그 안철수 지금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원내에서는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의원들 몇 명이 뭐 소환도 해서 조사받으면 또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혁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봐서는 과연 이 송 원내대표가 과연 정말 혁신을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하고 예. 그 상황에서 저는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낫지 굳이 괜히 사람들 또 모아서 혁신위원회 하는 거 돈 날리고 괜히 할 일 없어져 버리고 저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제 질문에 답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이준석 의원의 전망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기회만 되면 나가는 분이고 나온다면 김문수 전 장관을 전당대에서 꺾일 거다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본인이 아마 나오라는 이야기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건 아마 뭐 앞으로 전망이 뭐 엇갈리는 이 상황인데. 예. 저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당의 강고한 어떤 면에서 보면 친윤과 그다음에 내란 특검, 이 특검 전국에서 예. 당 대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결국 주변에서 뭐 김재섭, 뭐 김용태 이런 사람들 빨리 당대표 한번 도전해봐라라는 게 젊고 혹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체질 개선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일 텐데요. 그러면 뭐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등 당사자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친윤이 자산인가요?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니겠습니까? 임기 1년 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생각은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또 저랑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또 보수 진영이라는 진영 자체에 대한 고민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언에 대해서 깊이 잘 새겨 듣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개혁할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거기까지 뭐 아직 생각할 단계 아니라고. 생각할 단계는 아닌데 이제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서영주 대변인. 네. 실제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김재섭, 김용태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다. 보수가 좀 바꿔달라라는 것과 전당대회 출마를 좀 누군가가 불지피는 것과 좀 무관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무관치는 않은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번에 전당대회가 될지 아니면 아주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끝나고 나서의 전당대회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상 정치 여건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6월 9일 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5대 개혁안이 그날 통과가 됐다면 전당대회를 그 개혁안을 품고 치른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그거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른다? 사실 6월 30일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고요. 7월 1일부터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을 지도부가 되는 것인데 통상 전당대회의 기간이 한 45일 정도 준비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7월 10일 정도에는 시작을 해서 8월 말에는 끝내야 되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산 시즌이 들어가죠. 그러면 12월까지 훌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전당대회의 여건과 물리적인 부분들이 쉽지 않다. 거기에 말씀한 대로 3특검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3특검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특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서 얘기했듯이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김재섭, 김용태가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반탄과 찬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게 깨끗하게 지워져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여전히 탄핵을 반대했던 층이 친윤층이 또 이번에 또 지도부가 됐어요. 그러면 반탄에 대한 부분들의 당론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탄과 반탄이 그대로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후보군이 된다. 그러면 또 집단지도 체제 하면서 그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갈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정치적 자산에 대한 탄핵의 찬성에 대한 거, 내란, 김건희 이 두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뭐 이준석 의원 자체가 한동훈이 나가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제가 보기로는 전당대회는
친윤 지도부에서 진행을 한다면 방탄을 위한 방탄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예. 사실상 혁신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듯이 1년을 준다면 비대위를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는 말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열리기보다는 12월 특검이 다 끝나는 이후에 더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데 다른 시각도 있는 게 최진봉 교수님. 이게 어쨌든 뭐 내란 특검이든 이른바 3특검이 여당의 공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당대표 중심으로 막아야 뭔가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물론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청년 정치인들이나 한동훈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이 탄핵에 뭐 찬성했거나 혹은 계엄에 명백히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구주류와 기득권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내란 특검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걸 만약 그렇게 가게 되면 저는 둘 다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또 뭐 옹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탄핵을 특검에서 계속 뭐 반대한 목소리만 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과연 그냥 이념적인 문제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도리어 수렁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친윤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당의 정체성 안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특검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특검에서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나가는 순간 저는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친윤 그룹과 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친윤 그룹이 주도해서 어떤 형태든 당권을 가져가거나 재창출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당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빠져나와서 이겨내려면 결국 탄핵에 찬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권을 잡고 당의 주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건 쇄신을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쇄신의 단계가 없이 그냥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우둔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조기 전당대회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사람들 말고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름까지, 물론 뭐 이건 이준석 의원의 아이디어입니다만 이런 얘기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